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집으로 마련한 세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윤건영 예비후보님을 모시고 출마의 변과,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교육대학 전 총장님이라고 호칭을 좀 해드렸으면 하는데 예비 후보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저희 방송이 친정과 좀 같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회 역할을 좀 한 5년 동안 하셨죠? 예, 한 6년 가까이 6년 하셨죠. 예, MC를. 예. 알겠습니다. 먼저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HJ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정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윤건영입니다. 우리 HCN에서 다른 세 후보를 한판에서도 초대해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다시 이렇게 파워 인터뷰에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후보와 달리 관심이 좀 떨어지고 교육가족이 있는 분들이 아닌 도민들께서는 잘 모르십니다.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HCN에서 새로 등장하는 새 후보들, 예비 후보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저도 제가 그동안 다른 데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또 한편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번 말씀드려서 제가 갖고 있는 예비 후보 교육감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과 저에 대한 평가를 이 자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윤 후보님께서 교육감 출마의 이유를 밝혀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은 충청북도 보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청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학부 석사 박사 공부하고 다시 충북으로 내려서 94년 3월부터 28년 동안 청주교육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보면 저는 충북에서 교육으로 성장해가지고 제 평생 직장을 충북에서 지냈기 때문에 적어도 충북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충북 교육의 현장에 대해서 보면 현장의 교육 가족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너무 큽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충북의 우수한 인재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매년 460명씩 밖으로 유출된다든지 또 학력 문제, 그리고 최근에 등장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나타나는 행정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이대로 둘 수 없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 시대가 지금 너무 급하게 변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깊이와 폭과 속도가 이제까지 볼 수 없던 전대미문의 사회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제가 정치나 경제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건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우리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는 제가 그동안 교사 양성하는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충북교총의 회장으로 현장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도 해봤고요. 또 청주교육대 총장을 하면서 학교 경영 능력이나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리더십도 제가 함양을 했고 또 그런 단위에서 충북교육이 단지 교육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도와 전국 단위에서 충북교육의 문제를 논의하고 협조를 구할 때 다른 누구보다 저는 교육과정의 이론가이고 행정적인 경험도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책임 갖고 있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다른 분보다 뛰어난 생각은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어느 분 못지않게 저도 충북교육을 책임져야 될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자, 윤 후보님께서는 출마 당시 교육 기조로 교육의 품, 학교의 꿈, 그리고 아이들의 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요? 그 앞에 제가 이제 지속 가능한 충북 교육, 미래는 교육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 품, 꿈, 힘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교육은 어머니의 넓고 깊은 헌신적인 마음처럼 큰 품을 가지고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사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교육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학교는 학생들이 꿈을 꾸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과 꿈이 조화를 이루면 학교에서 성장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굳건한 체력, 바른 인성,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겸비한 종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교육의 품, 학교의 꿈, 학생들, 아이들의 힘이 조화를 이루는 품, 꿈, 힘을 저는 교육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교육의 품, 학교의 꿈, 아이들의 힘. 정말 교육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행복해야 교사가 행복할까요? 사실 이거는 뭐 어려운 화두인데 각 후보님들의 시선이 달라서인지 우리 후보님께도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하는 주체는 선생님, 교사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그런 품격 있고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과 교사의 그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게 공교육의 역할이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과 학생이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관리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행정실, 그 뒤엔 교육지원청, 그 뒤 도교육청, 교육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학생과 선생님들의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것은 지원 체제로 돼서 교육 혁신의 전제는 조직도 혁신해야 되고 예산도 혁신해야 되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모든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은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학교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해결에 책임도 지고 아이디어 내고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생님에 대한 비중을 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국 학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감은 학생을 위한 선생님, 선생님을 위한 관리자, 교감, 그 교감, 교장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장, 교육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에게 열정적으로 당당하게 학생에게 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결국은 온전히 학생들이 해야 될 꿈을 키우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냐 선생님이냐 구분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이 배려해야 되지만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아니라 평생을 직장 생활로 여기면서 단순히 노동자나 직업인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자를 양성한다는 스승의 입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묵묵히 학교를 지키고 있는 그 선생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은 우선 학교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체가 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혁의 대상이 아니라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빠른 시간 내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많은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학생을 위한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이 책임지고 학교의 변화나 현장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서야 된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고교 학점제와 학력자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일부 그 김진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고교 학점제를 전면 폐지를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 심의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선. 예. 그 윤 후보님 같은 경우도 개선 쪽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참 이 문제가 이렇게
그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뭐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관련 예비 후보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는 많은 그 교육 관련자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등장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좀 검토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는 것인데 네. 그 바뀌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추진하기 전에는 자기가 처음에 얘기한 걸 고집하지 말고 자꾸 그거를 새로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기 네. 때문에 저는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교육형 모델로 갈 때 다른 많은 선진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자기들이 미래를 대비한 진로 진학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인 분야의 공부를 하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대학도 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면에서는 자율성과 다양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그 고교 학점제는 선진적이라고 하면 분명히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보면 충북의 선생님들이 뭐 80여 % 이상이 다 반대를 하고 있다. 그건 뭐 교총이나 전교조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좀 제고한다. 제고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 문제가 고교학점제가 학생을 위한 관점이나 선생님을 관점이나 또 그 교육 행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하고 그 좀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이고 공약이지 무조건 폐지다, 무조건 재검토다라고 선언해놓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이 분명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문가, 그렇죠. 많은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확보가 안 돼서 그냥 구여지책으로 지금 있는 선생님 중심으로 선택 과목을 많이 늘려놓으면 한 분이 그동안 한 과목, 두 과목 맡다가 네 과목, 다섯 과목 맡기 시작하면 이게 전문성이 보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고교학점이 이루어지려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대폭 늘려야 된다. 그런데 말로만 고교학점제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 교육부나 정부에서 법을 가지고 교사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걸 풀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간이 부족한 거는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미래를 대비한다고 따지면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특이한 상황이라 좀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말 고교학점제를 이루어지려면 김대중 정부 때 12조를 투입했다면 지금은 20조 이상을 투입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공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계획을 내셔서 공간 조정을 하고 또 정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면 그 학교 단위 학교에 특성화할 수 있도록 대량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만들 때 그것을 그냥 학생들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공간이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목적 종합 학습실을 만들어서 그걸 고교학점제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땐 지역주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은 공간 혁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제시가 되면 선생님들도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한다고 할 때 이해할 겁니다. 네. 그런데 국가에서 교사 증원에 대한 법도 안 바꾸고 국가에서 공간확충에 대한 예산도 확정하지 않고 그냥 충북에서는 교육감이 다른 시도와 달리 몇 개 시도는 지금 뭐 비슷한 입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고 신중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빨리 고교학점제를 적용해서 충북이 다른 시도를 앞서가겠다. 교육은 앞서갈 게 있고 뒤서갈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준비도 되지 않고 아직 걱정을 많이 하는 선생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이 2025년에 해야 될 것을 2025년에 선제적으로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이 문제는 김병우 교육감이 이미 등장하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후보자 간의 토론회 때 저하고 대논쟁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는 우리 후보들 간의 이 정책 토론회는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서로 정감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뭔가 저런 후보들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일까 보여주는 것이라서
조금은 좀 품위 있게 해드리는데 쟤들이 경로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고객진 문제 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고요. 학력저하 문제는 사실 이 학력저하는 충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충북을 지금 지명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 교육청에 공개를 했으면 뭐 될 텐데 앞으로 공개한다 이걸 보고 이제 논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또 그 한국교육원평가원에서 나온 그런 그 전문적인 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크게 학력이 저하가 됐고 그 학력 저하는 충북에서 교육을 가지고 평생 성장하고 책임졌던 직장생활 했던 제 입장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충청북도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나오는 데이터에 보면 특히 앞으로 논쟁을 하겠습니다만 이 김병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좀 분리할 때는 그 기초 전통적인 학력은 의미가 없다. 새로운 의미 학력으로 우리는 수업을 한다. 그 초창기에 새로운 의미의 학력을 정의하겠다고 했고 지금도 새로운 의미 학력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의 학력의 개념을 정의했으면 그것이 일반화되고 확대가 돼서 저도 충청북도는 이러한 기제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력 향상됐고 다른 시도를 이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1, 2년이면 모르지만 8년 됐습니다. 네. 이제 와가지고 그런 거를 제시해주지 못하면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전통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대학생 좋은 대학 많이 갔다는 것이 최근에 더 향상됐다 하면서 다시 이제 그거를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교육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막 자란 학생들이 봤을 때 기성세대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 만들어져야지 학교에 와서는 자고 사설학원에 가서는 맞으면서 공부를 하는 시대가 지금이라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들은 게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예. 그 4월 25일 날 후보 단일화 정책 토론을 진행을 했죠. 예. 그 후보님께서 느끼는 단일화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질문과 또 윤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충북 교육의 비전을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우선 단일화 문제가 나오는 것은 예비 후보로 등장한 제가 도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았으면 단일화를 필요 없을 텐데 우선은 저도 아직도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제가 미흡 편견이 많아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도전자 세 사람이 현 교육감과 대항했을 때 이러한 충북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 8년의 김병용 교육감 체제를 이제는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도민들의 큰 뜻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면 이제는 이제 약체인 세 후보들이 힘을 모아야 대항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단일화는 뭐 다른 분들 강조합니다만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충북 교육을 이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바꿔야 되고 그 바꾸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현재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일화고 많은 도민 여러분들의 그 기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충북교육의 변화, 그 변화를 위한 단일화를 위해서 3자가 논의해야 되는데 3자가 모여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유권자 도민들께 보여준 것만 가지고도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기뻤고요. 유권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충북 교육과정 여러분이 저런 정도의 논의가 되는 저 사람들 중에 저 정도의 품격에 저 정도의 포용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 교사 모든 이 충북 교육가족들을 품고 꿈을 키우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 세 번 중에 누가 돼도 가능하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2차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윤 후보님의 교육 비전과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모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지속 가능한 충북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이전에 그동안 많이 그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에서 충북이 교육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들, 그걸 지킨 선생님들이 꿋꿋하게 헌신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지금 8년 새로운 교육감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긴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 장점은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해서 충북교육이 일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습으로 유지가 되면서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교육을 하는 교육청으로 충북교육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큰 방향을 정했고요.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 품꿈 힘이 교육 목표이고 그 밑에 5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공교육의 회복,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 창의적 인재 양성, 또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 이 4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 생태계 구축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저는 그 중에 제가 새롭게 무슨 뭐 큰 틀에 뭐 이렇게 슬로건을 제시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이 모든 교육 내용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한테 7월 달에 그런 그 기회를 주신다면 일단 전 6개월 동안은 이미 전반 6개월이 이 학기 학년 초에 만들어 쭉 진행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충북 교육이 이제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겠습니다. 학교 단위로, 지역 단위로, 도 단위로 60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충북 교육 한 번쯤은 행정적인 면, 예산적인 면, 조직적인 면, 교사단체, 교육과정 총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양한 조직을 구성해서 현상을 파악하겠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 3년 동안 1년차, 2년차, 3년차 지금 최근에 제가 정책국 내세운 걸 다 포함해가지고 세워놓고 매년 점검해보고 마지막 6개월 동안 제가 3년 동안 한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해봐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도민들의 의사가 그러면 한 번쯤 더 도전해서 8년 정도 해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 중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8년 정도, 10년 정도 한 체제가 이루어지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5가지 영역을 놓고 제시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아주 구체적인 공약을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다차원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장명을 한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이 얘기는 뭐냐면 평가를 다차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목표도 여러 개, 평가 방법도 여러 개, 그 결과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것엔 진단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학생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다 파악해서 해보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 걱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 전통적인 방법으로 또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이미 사교육이나 사기업에서 에듀테크에 관련된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 앱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공교육에 도입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교육과 경쟁할 때 그런 비싸고 접할 수 없는 에듀테크를 가지고 하는 사교육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도입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 그런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기반, AI 기반 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일단 한 학생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미 만들어 놓은 다양한 문제은행, 다양한 수준의 평가, 다양한 수준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동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그런 AI 기반 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가를 하고 나면 그거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수준이나 그 사람에 대한 진단이 다 나옵니다. 그런 자료를 선생님이 제공을 하면 선생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계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면 전문가 입장에서 내 앞에 있는 학생을 면대면을 통하면서 효율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르치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이미 많은 공유적인 지식이나 환경 속에서 코칭하고 카운셀링하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할 때 앞으로 교사가 해야 되는 더 크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충북교육의 중간자 역할을 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또 충북 주변의 다른 유관기관, 상기기관과 모든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충북교육을 새로운 방향으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축한다고 할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충북교육을 바꿔보고자 이렇게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왔습니다.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과정 여러분, 저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지면 물러나지 않고 많은 분들과 협의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제시한 공약이나 제가 제시한 약속에 대해서는 유권자님들과 도민들과 학부모님, 학생들과 힘을 합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 공교육이 갖고 있는 큰 본질적인 과제를 달성하는데 온 힘을 쏟고자 후보자로 나왔습니다. 제 뜻을 이해해 주시면 저를 많이 보살펴 주시고 저에게 많은 지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와 교육가족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제가 뭐 여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충북에서 태어나서 충북에서 교육으로 성장하고 교육으로 평생을 지낸 충북교육의 아들이고 충북을 교육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제가 후보 등록하고 나서 많이 다녀보니까 다른 선거와 달리 다른 선거와 달리 이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님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충북도민 여러분, 지금의 문제는 정치와 경제가 해결하지만 미래의 문제,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다니면서 명함 돌릴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요. 저 자신도 충북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후보자들과 토론하고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충북교육감 후보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교육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도적인 충북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 뜨거운 열정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